안녕하세요. 완치를 장담하는 남자 장건입니다. 저는 2004년 10월부터 운동질환 중 하나죠. 사경증을 앓았습니다. 남들 단풍여행 갈 때 집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저는 아프기 전까지 정말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KBS에서 프로야구 해설자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일성 씨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중계방송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일이 있었고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고교 야구 생중계를 시작해서 2시 정도에 마치게 되는데요. 바로 KTX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서 또 프로야구 중계 방송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새벽인데 출출하니까 또 길거리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또 몸을 혹사하면서 음식마저도 생각 없이 나쁘게 먹은 것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나쁜 음식을 먹었던 식습관이 발병의 원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또 발병하기 2달 전인 8월에는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또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학위를 따기 위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다 보니 몸도 마음도 힘겨웠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도 해야 했고 수업 준비로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기 바로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5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참 일찍 돌아가셨죠. 많이 보고 싶습니다. 거의 제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제가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또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을 이어서 저와 동생이 사업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설업을 하셨거든요. 강남 도곡동에 빌라 부지를 매입을 해서 15세대를 짓고 분양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들렀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있더군요. 자기 집을 지어도 10년은 늙는다는데 말 그대로 빌라 짓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접한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그런 거 다 해결해야 하니까 또 다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해결하고 건축공사가 분쟁도 많고 사고도 많거든요. 여하튼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닌데 한 가지를 해내기도 어려운 일들을 몇 가지나 한 것이 몸에 부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일 욕심에 몸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린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아프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많은 무리를 했고요.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 밥, 고기, 회, 튀긴 음식, 기름진 중국 요리, 가공식품, 통조림식품 맛있게 먹었고요. 술도 맥주, 양주, 와인 자주 마셨습니다. 특히 제 집 바로 위층에 현재 LG 트윈스 프로야구단 단장이죠. 차명석 선배가 살았기 때문에 같이 술을 습관적으로 많이 마셨습니다. 현재는 다 이겨냈지만 차명석 선배도 심하게 병을 앓았었거든요. 돌아보면 각종 스트레스에 음식을 가려먹지 않고 과식을 했던 생활이 나에게는 뇌질환으로 또 차 선배에게도 심각한 병으로 발현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저도 차 선배도 무서운 병으로부터 완치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명석 단장님 건강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처음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저 그것 때문에 발생된 그 심한 두통 정도로 알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쓸데없이 힘이 주어지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경희대, 동국대 한방병원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고 한약 처방만 받았습니다. 당연히 치료가 될 리 없었겠죠. 지금보다는 그때가 이 병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달 정도 서서히 나빠지다가 급기야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누워 있어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선은 정면 주시가 어렵고 고개가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틀어지고 목뿐만이 아니고 가슴과 등 쪽 부분 또 오른쪽 무릎 아래까지 근육이 조여오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당시 한국 시리즈 1차전 라디오 중계방송 해설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병 때문에 방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빙 교수직도 그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것이죠. 불과 한두 달 이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방병원에 가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로 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영동 세브란스가 강남 세브란스로 명칭이 바뀌었죠. 처음부터 이 병이 심상치 않겠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아마비를 앓은 그런 환자들처럼 걸음을 비틀거리며 걸었고요.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과 가슴과 등 다리의 근육이 막 움직이고 조여오고 그렇게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후에 사경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운동 이상 질환의 병이었습니다. 내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했는데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톡스와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완치를 기대하는 치료가 아니다. 이런 무서운 진단을 들은 것이죠. 막상 병명을 알게 되니까 실망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병의 진행이 원래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걸을 수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빠른 속도로 나빠져서 걷지도 못했고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불편했고 누워있어도 근육이 의지와 관계없이 수축하고 조여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병의 발병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있었고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물론 이외에 몇 가지 의심되는 원인이 더 있지만 그 부분은 차후 전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간 많은 환자들을 만나본 결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의 공통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SNS가 보편적이지 않아서 뇌 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경증을 앓다가 호전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안내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나보고 그래보고 싶었습니다. 보톡스를 하든 약물을 하든 사전에 다른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또 그 치료를 받아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치료 효과가 어떤지를 알아야 보톡스를 하든 약물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세브란스 신경과에서 60대 남자 사경증 환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경증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머리가 흔들거리거나 떨리는 것은 아니었고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은 상대와 대화를 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증상이 없어졌다가 대화를 마치면 다시 머리가 기울어지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고 주목했던 것은 이 분이 사실 이 병의 재발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인 20대 초반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고개가 기울어지는 사경증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불편했어도 그때는 병명을 몰랐다고 합니다. 하기야 그때가 2004년이었으니까 2004년으로부터 40년 전이라고 하면
한참 옛날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군대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한 덕분인지 제대할 무렵에는 사경증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 완치되어서 아주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40년 후에 다시 사경증이 발병해서 병원을 찾은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한 줄기 빛이 내리는 것 같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재발이 되었지만 한때나마 이 병을 고쳤다는 사실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그 환자분이 정말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재발되어서 다시 병원을 찾긴 했지만 담당 주치의의 주장과는 다른 그런 케이스를 본 것만으로도 좋았고 설레었습니다. 비록 재발하였을지라도 한때 사경증이 나아졌다는 말은 나도 혹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재발이 설사 되더라도 내 작금의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환자분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인데요. 보톡스와 약물은 물론이고 그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이 병을 낳았다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완치를 한 분이 또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는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떠올려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알아내어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안성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무조건 그냥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그분의 상대 의사를 뒤로 하고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없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시고 만나주신 그 은인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운전을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저는 뒷좌석에 누워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몸은 계속 조이고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불편했지만 마음은 정말 설레고 좋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이 병을 앓다가 완치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그분이 살고 계시는 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늑하고 조용했고 참 편한 곳이었습니다. 시골 농가주택이었는데 한쪽 방을 황토방으로 개조해서 날이 차가우면 불을 떼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사경증 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참 좋아 보였고 목이 흔들거리거나 기울어지는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편안하게 걸을 수 없었던 저는 앞에서 직접 그분을 뵀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고 부러웠습니다. 집 앞을 들러보니까 주변이 논밭이고 산이어서 신선한 채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집 앞 길에서 두릅도 따서 주시고 먹을 것도 내어주셨고요. 마음이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지금 제 마음과 그때 그 은인분의 마음이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혹독한 병에 걸렸고 어렵게 극복을 하면서 동지애가 생겼다고 할까, 공변상련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카페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환자들을, 그런 환자들을 상대로 저마다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병이 깊은 환자들은, 치료 방법이 딱히 없는 환자들은 어떤 제품이 좋다고 하면 구입해서 먹어보려 하거나 경험하려 합니다. 넉넉한 사정이 아닌데도 치료 방법이 달리 없으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의료인도 이런 현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을 먹으면 당장 좋아진다고 광고하는 의료인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의료인까지 자신이 만든 제품이나 자신과 관련된 제품이 좋다고 광고하는 것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 역시 중병이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돌팔이들은 다 만나게 됐습니다. 믿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성하면 판단도 명쾌한데 몸이 아프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귀가 얇아집니다. 이런 특성을 노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품을 팔아먹으려는 일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 영상은 1편부터 차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치료 방법을 추천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례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 역시 완치된 이분을 만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만납니다.